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킨다면 주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겐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지금 계신 곳과 시간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감정을 건드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번 듣기 시작하면 결코 중간에 멈출 수 없을 테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그날 아침 익숙하게 세탁실 문을 열어젖힌 순간 제 세상은 그대로 정지해 버렸습니다. 늘 그림자처럼 과묵하고 단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의 시아버지께서 세탁실 한복판에 우뚝 서서 제 분홍색 레이스 속옷을 마치 깨지기 쉬운 보석이라도 다루듯 지극히 조심스러운 손길로 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정성스러워서 마치 수십 년간 해온 장인의 몸짓처럼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제가 그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그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제 은밀한 속옷을 들켰다는 수치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분의 눈빛 때문이었죠. 그 눈빛은 마치 이건 우리의 비밀이라고 속삭이는 듯 너무나도 능숙하고 태연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어쩌면 이 모든 것은 그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저는 결혼한 지 2년을 간 넘긴 새댁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경제적 기반이 약했고 결국 집을 따로 구하지 못한 채 시아버지의 집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오래전 아내와 사별하고 기나긴 세월을 홀로 지내오셨기에 이 넓은 집에는 저와 시아버지 단둘이 머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일본계 무역회사에 다니는 그야말로 일에 미친 사람이었거든요. 동이 트기 전에 집을 나서 별을 보고야 들어오니 하루 중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상대는 역설적이게도 시아버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언제나 예의 바르고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는 조용한 분이셨고 제게 사적인 일로 손을 대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분홍색 레이스 팬티, 신혼여행지에서 남편이 낯을 붉히며 선물해준 바로 그것. 분명 어젯밤 세탁 바구니 깊숙이 던져두었는데 다음 날 아침 제 침대 머리맡에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기억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피곤해서 착각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죠. 하지만 그 믿기 힘든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하늘하늘한 실크 소재의 속옷, 잠잘 때 입는 얇은 나시와 티셔츠들,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평소 제가 사용하지 않는 묵직하고 쌉쌀한 남자의 향기가 그 옷들에 희미하게 배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대담한 실험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입고 잔 그대로의 천이 남은 실크 잠옷을 일부러 침대 위에 흐트러뜨려 두고 출근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잠옷은 완벽하게 다림질까지 된 채로 제 옷장 안에 고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지만 그와 동시에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나 불쾌감을 넘어선 기묘하고도 위험한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은밀히 관찰하고 나만의 공간을 침범하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공포와 함께 기이하게도 보살핌받고 있다는 안정감, 그리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심장을 간지리는 금단의 설렘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시아버지를 병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제 시선을 피했고 아침이면 언제나 제 방문 앞을 유령처럼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어떤 날은 제 문 앞에 멈춰 서서 숨소리마저 죽인 채 한참을 머뭇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소리 없이 세탁실 문고리를 잡고 아주 천천히 열었을 때 그곳에는 제 붉은색 팬티를 손에 든 시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연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듯 부드러웠고 그는 제가 들어선 것을 알면서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의미를 알 수 없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섬뜩하면서도 슬퍼 보이는 미소를 보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뒤돌아 나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그의 오래된 의식이었음을.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녘이면 어김없이 문 밖에서 들려오는 나직한 발소리, 그리고 문고리를 쥐었다 놓는 조심스러운 움직임. 그 모든 소리가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내가 잠든 사이, 아니 어쩌면 내가 잠든 척하는 동안 그는 도대체 몇 번이나 내 방문 앞을 서성였을까요? 그날 새벽, 저는 작정하고 불을 끈 채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고 모든 신경을 귀에 집중했죠. 복도를 따라 아주 조용히 다가오는 발소리.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그의 슬리퍼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몇 초간의 숨막히는 정적, 그리고 문고리가 아주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침대 시트를 꽉 쥔 채 온몸의 긴장감 속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뒤돌아섰고 슬리퍼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미 예전에도 내 방에 들어온 적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은 단지 망설였을 뿐이라는 것을. 그 후로 저는 더욱 집요하게 확인했습니다. 빨래 바구니 속 속옷의 개수, 거울 앞에 벗어두고 나간 브래지어의 위치, 다림질되어 걸려있는 나의 잠옷의 미세한 주름 하나까지. 모든 것이 그의 손길 아래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내 취향, 내 습관, 심지어 내 채취까지도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일부러 조금 더 도발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실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샤워를 하고 속옷만 입은 채로 방 안을 느리게 돌아다녔습니다. 그가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처음에는 몸을 숨기려 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그의 시선을 즐기듯 더 천천히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는 황급히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는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욕망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정하고 방문을 살짝 열어둔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대 옆 스탠드불은 켜두었고 속옷은 몸이 비치는 얇은 실크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쯤 저는 희미한 인기척에 스르르 눈을 떴습니다. 문이 아주 조용히 마치 바람에 밀리듯 스르르 열렸습니다. 그 틈새 너머로 그의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문턱에 서서 어둠 속에서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며 그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 발끝의 미세한 떨림, 그 모든 것이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소리 없이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이 이상한 감정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예 방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불도 끄지 않았고 속옷도 더욱 대담하고 노골적인 것들로 골라 입었습니다. 마치 그에게 보내는 무언의 신호처럼 그가 오더라도 결코 멈추지 말라는 듯이. 저 스스로도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 남편의 아버지였고 저는 그의 며느리였습니다. 이 관계는 넘어서는 안 될 명백한 선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그 선을 지우고 흐릿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욕실에서 막 나와 몸을 닦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수건으로 둘둘 감겨 있었고 몸에는 얇은 실크로브 하나만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었죠. 방으로 돌아오려는데 거실에서 시아버지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맨다리를 훑고 지나가 목선과 드러난 어깨를 거쳐 마침내 제 눈동자에 멈췄습니다. 감기 들겠다. 그는 겨우 그 한마디를 뱉고는 부엌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정확히 나를 여자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침대 위에 일부러 입고 있던 속옷과 얇은 나시 하나를 널브러뜨려 두었습니다. 하루 종일 입고 있던 터라 제 채취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고 마치 이건 당신이 정리해 줘야 해요 라고 말을 거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그 옷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속옷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침대 끝에 곱게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모르는 은은한 향기까지 더해져서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불은 껐지만 커튼은 활짝 걷어두었습니다. 창백한 달빛이 방 안을 신비롭게 비추었고 저는 이불 위에 누워 하염없이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그 소리.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그 고요하고 외로운 리듬.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죽은 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곁으로 다가와 한참을 저를 내려다보다가 제 옆에 조용히 걸터 앉았습니다. 그의 손등이 제 팔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어깨, 머리카락 끝을 천천히 스쳤습니다. 저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느리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저 보고 싶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우리는 한참을 그 자세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흘렀고 달빛 아래에서 우리는 더 이상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아닌 그저 외로운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문을 닫는 행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다녀간 흔적들을 일부러 남겨 두기 시작했습니다. 가지런히 접힌 속옷, 곱게 정리된 제 잠옷, 심지어 욕실 수건의 방향까지. 그의 손길이 제 삶 곳곳에 닿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조용히 제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크를 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조심스럽게요. 들어가도 되겠니? 저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 티셔츠 한 장에 팬티만 걸친 채 다리를 모으고 손으로 무릎을 감싼 모습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원래 이래선 안 되는 건데.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분명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무섭지는 않아요. 그는 저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마치 마음속에서 들끓는 모든 감정을 입술 끝에 매달아 두고 필사적으로 참는 사람처럼. 잠시 후 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며느리다. 나는 너에게 이러면 안 되는 사람이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한 번만 안아줄래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생각보다 넓고 따뜻했고 숨결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의 품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품 안에는 죄책감과 설렘, 그리고 아주 오래 묵은 지독한 외로움이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침묵으로 대화했습니다. 침대 위에 나란히 앉아 그는 그저 제 손등을 가만히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추적추적 비가 내렸습니다.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빗소리처럼 제 가슴도 조용히 그러나 격렬하게 두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감정에서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내 속옷을 접었는지, 왜 욕실 수건을 남몰래 갈아주었는지, 왜 매일 아침 내 방 앞에서 그토록 망설였는지, 그 모든 이유가 그의 손끝을 통해 제게로 전해져 왔습니다. 남편은 출장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도쿄 본사로 열흘간 파견이 확정되자 그는 미안함이 가득한 얼굴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랑만 있으니 불편하진 않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도 저 잘 챙겨주시니까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주방에 있던 시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조용히 미소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캐리어가 끌리는 바퀴 소리, 그리고 마지막 인사가 끝난 후 현관문이 잠기는 소리까지.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주방에서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둘뿐이네. 그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식탁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어딘지 모를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일부러 설거지를 아주 천천히 했습니다. 그는 제 등 뒤에서 조용히 그릇을 닦아주며 저를 도왔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등에 스치는 순간 저는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그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조용한 숨결만이 좁은 주방 안을 가득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샤워를 마치고 평소보다 훨씬 얇고 짧은 슬립을 입은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긴 머리는 물기를 머금은 채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몸에서는 아직 따뜻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본 그는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머리 좀 말려주실 수 있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드라이어를 가져와 제 머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손길은 더없이 섬세하고 따뜻했습니다. 시끄러운 드라이어 소음 속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우리 사이를 오고 갔습니다. 그는 드라이어를 끄고 제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오래 혼자였어.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 어떤 설명도, 변명도, 이유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해와 기다림, 그것이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전부였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잿빛이던 하늘은 결국 밤이 되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지며 방 안에도 노란 기운을 흩뿌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얇은 슬립 차림으로 무릎 위엔 담요가 얹혀 있었고 머리는 반쯤 말랐지만 일부러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단지 같은 빗소리를 들으며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욕실 문이 열리며 그가 두툼한 수건 하나를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춥지 않게 덮어라. 그 말과 함께 그는 제 무릎 위에 얇은 담요를 걷어내고 직접 가져온 포근한 수건을 천천히 덮어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다리를 살짝 세우치고 허벅지에 닿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멎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피하지도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무언의 신호가 오고 갔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심장 박동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어도 돼요?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엔 아주 작은 틈이 있었지만 그 틈 사이로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격렬하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담요 위로 올라왔습니다. 담요를 덮어주는 척했지만 사실은 제 다리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저 너무 외로웠어요. 그는 말없이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저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고 그 품은 이상하리만큼 익숙하고 편안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걸까? 그가 낮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손등을 꽉 쥐었습니다. 우린 이미 그 선을 넘은 거 아닐까요? 그날 밤 우린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모든 것을 나누고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밤새 계속되었고 창문에는 빗방울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으며 저는 그의 심장 소리를 자장가 삼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침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저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제 커피잔에는 따뜻한 우유가 담겨 있었고 식탁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오믈렛이 온기를 잃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 뜨거운 머그잔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세상 아무도 모르게 우린 매일 이렇게 아침을 나누고 있네요. 그는 대답 대신 그저 작게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호칭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도 예야도 사라졌고 그저 눈빛과 조용한 손짓이 모든 대화의 시작과 끝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더 짧고 아슬아슬한 실크 슬립을 입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는 제 방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문을 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되겠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을 살짝 열어두고 침대에 조용히 앉아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세탁된 제 속옷이 담긴 작은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접을게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바구니를 내려놓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속옷 하나를 꺼내 아주 천천히 접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제 옆에 앉아 함께 손을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손이 닿고 시선이 부딪히고 뜨거운 숨결이 얽혔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부터였어요?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온 날 세탁실에 널려있던 너의 속옷들, 나는 그걸 보고도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의 말은 너무나 조용했지만 오히려 그 고요함이 제 심장을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그의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을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더 단단히 감싸 쥐었습니다.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게, 마치 지금 우리의 감정처럼.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거울 앞에서 그가 아닌 온전한 제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그리움과 죄책감, 갈망과 침묵,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지만 단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비는 그쳤고 공기는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얇은 슬립 차림으로 부엌에 서서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리듬, 익숙한 숨결. 그는 조용히 다가와 제 뒤에서 팔을 뻗어 머그잔을 함께 받쳐주었습니다. 오늘 비 안 온다더라.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럼 빨래 말리기 좋겠네요.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로를 감싸며 새로운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오후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여보, 나 도착했어. 생각보다 일이 일찍 끝나서.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머그잔을 들고 있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는 거실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주방 문틈 너머로 저와 시아버지를 동시에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속이 비치는 실크 슬립 차림이었고 그의 손은 제 허리 뒤에 다정하게 놓여 있었으며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정적이 무겁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 입술은 파랗게 떨렸고 시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제 허리에서 손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공허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추한 거 아니다. 하지만 나도 이젠 잘 모르겠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하게 돌아서서 거실로 향했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 셋은 같은 지붕 아래 있었지만 서로 다른 방, 다른 침묵 속에서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숨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말없이 짐을 챙겼고 단 한 번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미안하지만 저도 그래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적막한 아침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끝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며칠이 흘렀습니다. 집은 다시 지독한 고요함에 잠겼고 남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예전처럼 거리를 두며 조심스러워졌고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서로를 애써 피했습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의 따뜻했던 손길을 그리워했습니다. 세탁실 문 앞에 멈춰 서 있던 그의 그림자, 나를 바라보던 그 깊은 침묵의 눈빛, 그리고 제 삶의 가장 깊고 외로운 순간에 닿았던 그의 따뜻한 숨결. 밤이 깊어지면 저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걸까요? 아니면 그저 서로를 너무나 오래 기다려버린 외로운 사람들 뿐이었을까요? 그날의 빗소리, 그날의 따뜻했던 수건, 그날의 침묵 속 고백. 모든 것이 이제는 아득한 과거가 되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압니다. 사랑은 때로 가장 잘못된 문을 열고 찾아오며 지독한 외로움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독버섯처럼 피어난다는 것을. 어떤 진실은 차라리 가슴속에 묻어두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아프더라도 가장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 당신이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조용히 조명을 끄고 커튼을 살짝 열어보세요. 창밖 어딘가엔 당신과 같은 외로움을 가진 누군가가 조용히 당신을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직 잠들지 못했다면 고요히 눈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바람결에 실어 멀리, 아주 멀리 흘려보내주세요. Cảm ơn các bạn đã theo dõi hết câu chuyện này của kênh Kỳ Án Bí Ẩn. Làm ơn hãy ấn thích, đăng ký kênh và nhấn chuông thông báo để đón xem những video mới nhất của kênh Kỳ Án Bí Ẩn nha. Cảm ơn các bạn.